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영국의 위대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는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주 큰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스스로 즐기는 일에도요, 큰 노력을 기울였어요. 50명으로 된 합창단과 완전한 관현악단을 궁정에 두었어요. 그리고 작곡가들에게 창작료를 지불하면서 이 합창단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짓게 만들었고요. 엘리자베스 여왕 스스로도 수금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일을 즐겼어요. 시를 짓는 것, 시를 읽는 것 모두 좋아했고 특히 좋은 연극을 감상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영국의 가장 위대한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특히 좋아했는데요. 셰익스피어는 여왕이 왕위에 오른 지 6년 후에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에는 유랑극단, 그러니까 임시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나이가 좀 들면서 몇몇째 친구들과 극단을 만들었어요. 연기를 직접 하기도 하고 분장을 하고 연극을 준비하고 후원자를 물색하는 일을 하면서도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성미가 고약한 아가씨의 이야기인 말괄량이 길들이기, 숲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골려먹는 요정들의 이야기인 한여름밤의 꿈, 그다음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어느 왕자의 이야기인 햄릿, 그다음에 원수 사이인 두 집안의 아들과 딸이 연애를 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역사극도 썼어요. 리처드 3세라고 하는 역사극은요, 런던 탑에 갇혔던 두 왕자들로부터 왕위를 빼앗았던 영국의 왕 리처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헨리 5세라는 역사극에서는요, 아젠크루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셰익스피어는 40편이 넘는 희곡을 썼어요. 그래서 45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그의 작품이 수없이 공연이 되었어요. 세계의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구절들이 있어요. 덴마크에서는 썩는 냄새가 난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건 햄릿에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말 나의 왕국이 말 한 마리 값밖에 되지 않는다고 리처드 3세의 대사예요. 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작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여름 밤의 꿈,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베니스의 상인, 그리고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 네, 이렇게 제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다 읽은 후에는요, 책에 관한 느낌이라든가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은 책들에 대한 독후감으로 책을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적었어요.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어색하고 불편하다. 산문에 익숙해진 탓이리라 생각한다. 영국 사람인 셰익스피어가 왜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이탈리아와 유대인이 등장한 이야기를 썼을까? 안토니오와 바사니오의 우정과 계약, 바사니오와 포셔의 결혼, 포셔 아버지와 포셔의 계약, 안토니오와 샤일록의 돈거래, 계약 같은 자의적인 끼워 맞추기식이라 무엇인가 좀 어색하다. 바사니오가 괴를 뽑을 때 결혼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바사니오와 안토니오의 몰락이 있었을까? 유대인 샤일록의 종교적인 이유로 의도적으로 따돌리고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도 참 불편하다. 샤일록은 잘못이 없다. 단지 안토니오와 계약을 하고 계약에 따라 행동을 했을 뿐이지만 그런 행동을 포셔를 비롯한 비유대인이 작당을 해서 계약 파기를 이끈다. 샤일록의 딸 제시카까지도 자신의 아버지를 떠나버린다. 네, 이렇게 제가 독후감을 썼네요. 그리고 오셀로를 읽고 간단하게 작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셀로는요, 2016년도에 제가 읽었는데, 왓챠 가문 이야기를 읽고 나서 재미있는 희곡을 읽고 싶어 가벼운 책으로 고른 것이 오셀로다. 줄거리는 역시 간단하다. 데스데모나라는 아름다운 귀족이 검은 피부를 가진 무어인 오셀로를 사랑하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지만 결국은 남편인 오셀로에게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심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들이다. 책을 읽은 후에 느낀 감정은 역시 로미오와 줄리엣의 못다 이룬 사랑과 죽음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를 쭉 했고요. 이아노는 질투와 복수심의 화신이다. 누구에 대한 질투였을까? 무어인인 오셀로가 데스데모나를 아내로 맞는다는 사실이 그를 부추겼을까? 이아노의 부추김이 없었다면 오셀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오셀로의 결핍은 무엇일까? 오셀로는 군인이다. 인간에 대한 불신이 그녀의 아내가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불씨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사기꾼 같은 이아고를 너무 믿어버려서 진실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건 아닐까? 네,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리어 왕을 읽은 후에 독후감을 쓴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5년도에 제가 읽은 리어 왕이에요. 셰익스피어의 명성에 힘입어 집어들었다. 희곡은 그리 길지는 않지만 내용은 어렵다. 리어 왕이 세 딸에게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딸들을 시험한다. 어제 본 영화 사도에서 나온 대사 중에 영조의 왕은 아들을 원수처럼 키워야 한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일반 가정집처럼 부모가 자식을 자유롭게 키울 수 없다는 말이다. 리어 왕도 과연 같은 생각이었을까? 자식들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 어떤 딸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영지를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 것일까? 아무것도 나누어 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일까? 가족이 갖는 권력과 권위로 인해 결국은 잔인한 죽음을 맞게 된다. 다시 한 번 더 읽고 싶다. 예,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햄릿을 읽은 후에 제 감상문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4년도에 읽었는데요. 네, 드디어 햄릿을 읽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다. 200페이지밖에 되지 않은 희극이라 산문보다 짧은 내용을 이틀 정도 읽고는 성취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다. 읽기 시작했을 때 등장인물의 이름이 생소하고 헷갈려서 포스트잇에 써서 집중해서 읽으려고 노력했다. 희극이기에 직접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산문과 다른 극적인 매력에 빠질 수 있었다. 삼촌 클로디어스가 아버지 햄릿 왕을 죽이고 어머니 거트루드와 혼인함으로써 햄릿은 깊은 상실감과 혐오스러움을 느낀다. 아버지가 죽은 지 2달이 지나 어머니가 삼촌과 재혼을 했다. 아버지 유령을 만나 삼촌에게 죽음을 당한 사실을 알아채고 복수를 하려고 한다. 햄릿이 원했던 복수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가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로 삼촌을 죽이는 게 목표였을까? 삼촌과 재혼한 어머니를 파멸시키고 싶었을까? 햄릿의 행동은 정신병자 미치광이였다. 그들에게 직접 대놓고 표현하지 못했기에 미치광이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그 속에서 순수하고 따뜻한 인간의 본성을 느낄 수도 있었다. 예, 이렇게 제가 쭉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맥베스를 읽은 후에 독후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주인공이 던컨인데요. 던컨은 스코틀랜드의 왕이다. 스코틀랜드와 노르웨이의 싸움에서 맥베스는 스코틀랜드를 승리로 이끌어 우상이 된다. 맥베스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던컨 왕을 죽이고 맥베스 부부는 무의식 중에 죄책감에 휩싸여 몽유병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 결국 던컨 왕의 아들인 멜컴과 맥더프, 스코틀랜드 귀족들이 맥베스를 죽이고 왕권을 제자리로 돌려둔다. 예, 이렇게 제가 소감을 적어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맥베스 작품을 무척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군주에게 모반을 꾀했던 귀족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